자, 이어서 통일교 특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거부하다가 갑자기 최근 수용 입장으로 입장을 선회했는데요. 조건이 계속해서 하나하나 붙고 있습니다. 이번엔 신천지도 넣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통일교 특검의 신천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신천지를 끼워 넣으려는 게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위한 계산 아니냐, 사건의 본질을 흐르고 시간을 끌려는 작전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고 계신가요?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죄송합니다. 굉장히 낯뜨겁고 민망한 상황이죠. 지금까지 계속 국민의힘은 통일교 당이다라고 계속 공세를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밝혀진 건 오히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다 연루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했던 말들이 굉장히 민망하고 무색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신천지도 수사하자, 뭐 전형적인 이게 뭐 들을 가치도 없는 전형적인 물타기고 뻔한 그 본질 흐리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말려들면 안 되고 민주당의 온갖 말들을 덕지 붙여가지고 네. 본질 흐리기에 말려들면 안 되고, 민주당이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인사만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려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어쨌든 정부 여당이고, 그러니까 행안부 산하에 있는 그 경찰 수사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입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뿐 아니라 지금 신천지까지 갑자기 개입을 시키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질적으로 선택적 수사를 했던 것이 이 내용의 이 사안의 지금 핵심적인 사안이고, 네. 그래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벌써 180일 동안 600여 명의 수사 인력이 다 투입이 돼가지고 탈탈 털었잖아요. 당사까지 털고 심지어 민간기관까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털었는데, 지금 나온 것이 고작 권성동 의원 한 명의 의혹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혐의가 특정된 다른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통일교에 대해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벌써 초반부터 그 윤영호 본부장에 의해서 15명에서 16명에 달하는 민주당의 전현직 인사들이 나왔고, 또 앞으로 지금 행안부를 통해서 아마 정보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도 더 나올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덜덜 떨고 있는 의원들 많을 거예요. 애초에 거대 여당이었고 통일교에 실제로 방문해서 돈을 받아먹거나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해관계, 뭐 예를 들면 선거에서 또 그 신도들의 개입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네. 그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나 이런 일이 있었다, 나 돈 받았다, 사실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안부 산하의 정보에도 그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저희가 파다 보면 아마 계속 걸려들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통일교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꾸 추가적으로 개입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뭐 정규 유착이 있었던 것처럼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제가 어제 뉴스도 보면은 뭐 통일교 행사에 참여했던 뭐 사진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동등한 위치에서 놓고 통일교를 지금 수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통일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국회의원들 몇백 명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작은 종교단체가 아니잖아요. 네. 심지어는 뭐 성남 일화라는 사실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워낙 신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방 행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행사들에 정치인들이 참여했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참여한 것 자체를 자꾸 물고 늘어지지 말고, 나경원 의원도 최근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물고 늘어질 게 아니라 실제로 천정궁에 가서 얼마를 받았고, 전재수 전 장관처럼 얼마를 받았고, 또 어떤 거기서 통일교회 의례에 맞게 뭐 절하고 사진 받고 그런 금품, 그러니까 더 유착 관계에 대해서 그렇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통일교 행사에 얼마나 참여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물타기해서는 안 될 거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네, 금품 수수했냐 아니면은 뭔가 청탁을 받았냐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 통일교 특검의 출발점이 바로 이 민주당 관련 진술만 뭉갠 민중기 특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중기 특검에 대한 그 특검 수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통일교 게이트에만 집중해야지 민중기 특검 문제는 빼자, 별건이다 이러면서 수사 대상에서 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에게 보기에는 이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치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은 집권 세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될 때 야권에서 보통 특검을 하는 게 이게 이제 본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집권 세력의 제 식구처럼 특검이 보인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진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양평 공무원도 진짜 안타깝게 이제 강압 수사에 의해서 이제 사망 사건도 발생을 했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심각한 직무유기거든요. 특검이 이길 포기한 거예요. 이게 그냥 넘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민중기 수사의 그 특검에 대한 특검은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특검이 집권 여당의 제 식구처럼 보인다는 게 얼마나 이게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나 참 한심합니다. 한심. 네.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하게 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거 이상으로 뭐 주가 조직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특검이 범여권이 임명했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으로 기능을 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정상적인 특검, 그러니까 야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특검이 돼야 되고 그게 민주당을 겨냥해서 수사를 펼쳐가야 된다. 이 말에 전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아니 뻔한 얘기입니다. 집권 세력이 본인들이 어떤 그 뭐 의혹이 있으면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동원해서 수사하면 돼요. 그렇죠. 왜 계속 특검 타령을 하는 네. 겁니까? 아니 검찰 해체의 주장이 어떤 그 편향적인 수사, 그다음 뭐 기소권 독점이라고 해놓고 가장 어떤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된 특검은 그렇게 좋아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네. 특검이랑 여당이랑 제 식구가 된 특이한 상황을 좀 보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자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을 받는 대신 이렇게 신천지 특검에 또 2차 종합 특검까지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특검 더블 전략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거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대장동 개발 사업 연루 의혹을 받는 대순 진리회, 네, 대순 진리회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정면적인 종교 유착 특검을 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순진리회 같은 경우에는 물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의 그 기소문에 보면 대장동 일당들이 대순진리회 신도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2억 원 이상을 대순진리에 전달했다는 것이 이미 팩트체크가 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정부랑 이어질 수밖에 없고 당시에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랑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야당 주도의 특검에서는 그렇죠. 대순진리회를 포함해서 같이 좀 특검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그 공개 보고에서도 그 환단고기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그 환단고기가 어떤 그 민족 계열의 종교에서 추앙하는 그런 네네. 이론인데 그 이론의 중심이자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덕일 소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부터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옹호를 해왔잖아요. 네네. 이 사람의 말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 사람 말이 맞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대순진리회 같은 경우는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그런 종교가 수사 대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순진리회를 포함해서 저희가 특검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있다 보니 저희가 이걸 어디까지 좀 특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는 아니 이제 대순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특검 2차 내란 특검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제 대순 진리회 특검에다가 김현지 특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김남국 뭐 다 방송하셨겠지만 김남국 비서관이 청탁 받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김현지였잖아요. 네, 현지 누나죠. 그럼 현지 누나가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떠오르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갑자기 떠오를 수가 없거든요. 이 굉장한 그 심각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현지 특검까지 저희가 이제 받도록 맞습니다. 얘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현지 특검 저도 찬성하시죠? 강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검 수사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누가 특검 수사를 하냐 추천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 방식은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이죠. 조희대 대법원에서 특검 추천 권한을 주자라고 제안했는데 이거는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여야가 특검 후보를 한 명씩 추천하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결국 이거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 안 치자 이런 거 아닌가요? 전형적인 말장난이죠. 아니 여당 야당이 한 명씩 올렸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특검
그쵸? 받으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장 둘 중에 한 명을. 너무 심한 말장난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특검의 본질이 집권 세력 그러니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건을 수사할 때 특검을 하는데 그렇다면 야권이 추천한 특검을 해야지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 민중기 같은 특검을 했을 때 이거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돼. 그 특검 하나만 하고 오히려 그 민중기 같은 특검이 만약에 시작이 되면 오히려 정치 보복하고 야당 탄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특검은 있을 수 없는 특검이죠. 그 지금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검 추천 방식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제안 방식이 우리 국민의힘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원하는 사람을 지금 추천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해 당사자고 당사자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고 당사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떻게 피고인이 판사나 본인을 수사할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한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 과거에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도 프레임을 잡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었는데 그저께 뉴스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00시 개엄 당일날 00시 40분에 이 계엄은 위헌성이 있으니까 사람 보내지 말아라라고 법관 회의를 소집한 다음에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기에 나왔던 그런 논리들이 지금 하나씩 다 깨부셔지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 그 파동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정하게 믿을 수 있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 되겠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향후에 특검 그냥 질질 끌어가면서 지방선거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좀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장기적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질질 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추천 방식이나 수사 범위가 합의가 안 돼서 특검이 무산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시킬 텐데요. 그래서 특검을 성사시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통일교 특검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도 굉장히 압도적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특검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좀 구사해야 할까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질질 끌 가능성이 있어요. 질질 끌면서 프레임과 또 그런 이제 가짜 뉴스 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저희를 공격하고 자신들의 어떤 이제 득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특검 구성이 질질 끌어지면 왜 질질 끌어지는지 민주당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고 어떤 꼼수를 쓰고 있는지 이거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못 알리면 오히려 저희가 특검에 대해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추천 방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민주당이 자기 유리한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찬성 여론이 높은 특검을 민주당이 계속 질질 끌고 무마시키려고 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게 이 특검 이슈에서 승패가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그 어떤 물타기, 프레임 전환, 본질 흐리기 말려들지 말고 정확하게 민주당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저희가 끝까지 추궁을 해야 된다라는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말씀해 주셨고요. 또 개혁신당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최대한 끌고 가서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에 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 아까 전에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태도가 사실 진실 규명보다는 선거용 프레임에 가깝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을 계속 밀어붙였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이미 한 번 연장을 해서 180일 동안 진행을 했고 본인들이 그 180일 동안 특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효능감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안보, 경제, 외교 전반적으로 다 이재명 대통령이 똥볼을 소위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지지율이 많이 깎이지 않은 이유는 이 특검에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선택적 수사라든지 야당 탄압성 어떤 소문 국민 호도형 그런 수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론조사 보니까 국정 지지율이 49%까지 또 내려오면서 과반이 깨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국정 지지율이 좀 빨리 빠지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탄핵 직후에 정권을 잡았던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통령이 나와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그 이슈 하나만으로 국정 지지율이 70% 이상 꽤 오래 유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지금 49%까지 까였다 보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있고 그 위기감을 2차 특검, 그동안 효능감을 느꼈던 특검을 통해서 다시 그 지방선거까지 쭉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국민의힘 목소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다가 이제는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뭐 뒤에 가면 환율 얘기도 있지만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민심 이반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저희 목소리도 이제는 관심을 조금씩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저희가 정말 이런 민주당의 무도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정치 공작, 정치 공세를 저희가 잘 받아쳐가지고 저희가 잘 싸우면 생각보다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더 빠르게 빠지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근본 원인은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 특검이다 뭐다 뭐 이런 걸로 계속 지금 눈과 귀를 흐리고 있는데 이것도 얼마 못 갈 거라고 봐요. 먹고 살고 네. 그렇죠. 너무 어려운데 그게 이제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잘만 싸우면 말씀하신 대로 순식간에 좀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특검이 출범할 텐데 출범하더라도 또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수사기간 최장 170일, 수사 인력 최대 225명에 달하는 대규모 특검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통일교, 신천지, 정치권 로비, 기존 특검의 은폐 의혹까지 모두 수사를 하기에 수사기간 170일로 과연 소화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과거에 있다. 검수완박 이후에 공수처가 6년 동안 또 우리 국민의힘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600억을 써서 수사를 했었고 그때 기소된 게 총 6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 6건이 모두 저희 국민의힘 야당을 향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하던 팀이 벌써 5년 동안 지속이 됐었고 최근에도 600명을 투자해서 180일 동안 적극적으로 탈탈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당은 오히려 좀 안전하다,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민주당에서 나올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특검을 진행을 아예 안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선거까지.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대한 특검 민주당의 의견이라든지 추천 방식을 최대한 맞춰주면서라도 특검이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빨리 구성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그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됐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야권에서는요. 그러면 저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신선지 특검하자, 뭐 특검하자 이렇게 또 물타기가 네. 돼버리면 결국은 허지부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건 민주당 의원 전재수부터 해가지고 다 연루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부분에 한정해서 우리가 특검을 하자, 선택과 집중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안 받으면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안 받고 있다. 자기들 사건이니까 회피하고 있다. 물타기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알려가지고 싸우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온갖 뭐 신천지 특검이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그 언론 플레이하고 또 본질 흐리게 해가지고 시간 끌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빠르게 공세를 해 나가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정교 유착 고리를 좀 이번에 끊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정치인들이 표를 위해서 이렇게 종교 단체와 가깝게 지내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몰랐다 이렇게 변명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이 상대 정당 공격을 위한 마녀 사냥이냐 또 정당 해상 공방으로 변질되지 않고 정교 유착 고리를 끊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뭐 이제 종교가 있고 다 이제 있지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그 당원들은 이제 당원을 가입할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불교든 기독교든 어디든 다 가입하는 걸 저희가 어떤 종교는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자정작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제도화할 수 없고 어떤 특정 종교는 되리지만 또 어떤 종교는 안 된다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네. 저희가 자성을 하고 정치권 전체가 자성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자정 작용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가 과거부터 정치권에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뭐 정당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든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정규유착 연루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을 최대한 뭐 파헤칠 대로 다 파헤쳐서 단죄를 하고 대신 앞으로 이런 정규유착이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보다 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정규유착 당연히 뿌리 뽑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 정규유착이라는 어떤 처방을 가지고 진단을 가지고 잘못된 처방을 자꾸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종교 탄압 이슈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엔 인권이사회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 각종 언론 심지어는 그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지금 결함 있는 민주주의까지 또 등급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통일교뿐만 아니라 뭐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라든지 뭐 정강훈 목사라든지 지금 전방위적으로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데 종교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회 내에서 보다 건강한 어떤 의회 민주주의와 건강한 그 입법부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종교 단체에 대한 탄압을 계속 지속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교 특검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